동탄 부동산 요즘 심상치 않다는 소문 들어보셨나요? 화성 동탄 신도시. 한때는 수도권에서 가장 핫한 지역 중 하나였어요. GTX, 삼성전자 화성 캠퍼스, 동탄역, 호수공원까지. 개발 호재로 들썩였던 그 동탄. 그런데 지금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왜 그런지 제가 직접 발로 뛰며 확인해봤습니다. 지금은 어떤 모습일까요? 동탄 신도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수도권의 주거지와 상업의 중심지로 개발되기 시작했어요. 1기 신도시인 분당, 일산을 잇는 2기 신도시로 젊은 층과 기업들이 몰리면서 핫해졌습니다. 동탄역 주변으로 아파트들이 들어섰고 호수공원은 가족 단위로 즐기기 좋은 명소로 자리 잡았어요. 삼성전자와 같은 대기업과 GTX 개통은 동탄을 부동산 투자자들의 선망의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동탄의 부동산 시장은 그때의 열기가 다 식었습니다. 동탄역 근처 30평대 아파트가 15억까지 치솟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11억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2023년엔 10억 아래로 내려간 적도 있었죠. 반등한 것처럼 보이지만 거래량은 뚝 끊겼고 업계에서는 여전히 고점까지 회복하긴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가격을 보고 아직도 비싸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분양가를 생각하면 이 가격 주고는 절대 못 산다고 말이죠. 거래량은 급격히 줄었고 아파트 매물은 작년 대비 25%나 늘었어요. 이게 과연 바닥일까요? 아니면 더 내려갈까요? 오늘 이 질문에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박태영 씨는 50대 초반 평생을 직장인으로 성실히 살아온 분이에요. 2020년 퇴직금을 모아 동탄역 인근 아파트 30평대를 13억에 샀어요. 동탄이 GTX 호재로 뜨면서 집값이 오를 거야 이런 확신이 있었죠. 당시 부동산 중개업소에선 동탄은 절대 망할 리 없다며 투자자들을 부추겼고 유튜브에서도 GTX 효과로 동탄 아파트는 20억까지 간다는 영상이 넘쳐났어요. 박태영 씨는 전세 6억을 끼고 투자했어요. 초기엔 전세가가 쭉쭉 올라서 기뻤죠. 전세 재계약 때 가격을 올려받을 생각에 미소를 지었대요. 하지만 2023년부터 상황이 급변했어요. 금리 인상과 공급 과잉으로 집값이 뚝 떨어졌죠. 전세 시세도 동반 하락했고 매매가는 9억 중반까지 급락했어요. 게다가 임차인이 전세 시세를 내려달라고 요구했고 그는 급하게 추가 대출을 받아 돈을 돌려줬죠. 집을 팔고 싶었지만 매매가가 너무 떨어져서 팔면 손해가 3억이 넘었어요. 이 가격에 팔 바엔 그냥 가지고 있자 이렇게 생각했지만 마음속엔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아내와는 매일 싸움이었어요. 집 사지 말자고 했잖아. 퇴직금 날리고 이제 우리 어떡해? 아내가 소리쳤고 태영 씨는 대꾸할 말이 없었대요. 그때 조금만 더 신중했으면 이라며 한숨을 쉬더라고요. 태영 씨처럼 갭 투자로 아파트를 산 분들 동탄에 정말 많아요. 그리고 동탄은 전국에서 대출 비율이 가장 높은 동네이기도 하죠. 부동산은 한번 잘못된 선택이 가정의 행복까지 흔들 수 있습니다. 이 사례를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제 동탄 이신도시의 시범 아파트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동탄역 주변 단지는 동탄에서 제일 잘 나가는 곳으로 꼽히죠. 입지가 워낙 좋아요. 서울까지 20분대면 갈 수 있다는 기대감과 역 주변 인프라 그리고 학교와 공원들까지. 2021년만 해도 동탄의 30평 아파트는 13억, 14억까지 치솟았어요. 동탄은 절대 안 떨어진다는 말이 공공연히 돌았죠. 하지만 2025년 10월 기준 상황은 많이 달라졌어요. 13억까지 올랐던 한 시범 아파트는 2023년에 8억 초반까지 떨어졌다가 지금은 10억 중반에서 거래되고 있어요. 반등한 것처럼 보이지만 올해 2건밖에 거래가 안 됐습니다. 인근 부동산에 가보면 매물이 쌓여 있는데 사려는 사람은 없다고 한숨을 쉬어요. 동탄역 인근의 단지, 예를 들어 동탄역 시범 대원 칸타빌 전용 84타입은 2021년 13억에서 2025년 4월 10억 3,500만 원까지 하락했어요. 무려 2억 7천만 원이 빠진 거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전문가들은 공급 과잉과 금리 인상을 주요 원인으로 꼽아요. 2019년 이후 동탄에 입주한 아파트 물량이 엄청났어요. 화성시 전체 아파트 매물은 2025년 10월 기준 16,000건으로 2023년 대비 5,000건이나 늘었죠. 여기에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대출 제한이 겹치면서 매수 심리가 얼어붙었어요. 동탄 중에서도 외곽 쪽은 고점 대비 30% 가까이 빠진 거래도 심심찮게 보입니다. 아파트는 그나마 상황이 나은 편인데요. 상업시설은 말 그대로 최악입니다. 이동욱 씨는 40대 중반 삼성전자 동탄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2021년 동탄 상권이 뜰 거라는 기대감에 동탄역 근처 상가를 분양받았어요. 당시 동탄은 신도시 붐으로 상가 투자 열풍이 불었죠. 동욱 씨는 은행 대출 6억, 자기 돈 4억을 모아
총 10억을 들여 동탄역 인근 1층 상가를 계약했어요. 이런 위치면 카페나 편의점이 들어오면 대박 날 거야, 이렇게 생각했대요. 초기엔 임대 문의도 제법 들어왔어요. 임차인과 계약 직전까지 갔던 적도 있었죠. 하지만 2023년부터 경제 불황과 금리 인상으로 상권이 급격히 얼어붙었어요. 임대료를 많이 깎아도 임차인이 안 들어왔어요. 공실이 벌써 4년째예요. 매달 관리비와 대출 이자를 합치면 총 250만 원이 빠져나가요. 동욱 씨는 처음엔 조금만 기다리면 임차인이 올 거라고 기대했지만 이젠 포기한 상태입니다. 지금은 상가를 8억 5천에 내놨지만 이 가격에도 매수자가 없습니다. 동욱 씨는 내 인생 최악의 선택이었다며 한숨을 쉬더라고요. 상업용 부동산의 임대료는 2022년 대비 20% 이상 하락했고 공실률은 35%에 달해요. 동욱 씨처럼 상가 투자로 손실을 본 분들 동탄에 정말 많습니다. 동탄에는 주상복합 아파트가 많이 있는데요. 아파트 1층과 지하에 상가들이 넘쳐나죠. 단지와 연결된 통로, 밤이면 반짝이는 조명. 겉으론 정말 화려하죠. 하지만 자세히 보면 비어있는 상가가 눈에 띕니다. 2025년 기준 공실률 30%는 기본이고 3, 4년째 비어있는 상가도 많아요. 어떤 곳은 5년째 임차인을 못 구하고 있습니다. 준공 이후 한 번도 주인을 만나지 못한 거죠. 상가의 주인들은 매달 관리비와 이자만 내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에요. 사실 동탄은 거주하기엔 정말 좋아요. 일자리도 많고 역도 가깝죠. 또 호수공원에서 아이들과 산책하거나 주말에 가족끼리 피크닉 즐기기 너무 좋습니다. 새 아파트들도 많고 학교와 병원 같은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어요. 하지만 상권으로는 썩 매력적이지 않아요. 일단 상업시설 자체가 너무 많습니다. 분양할 때 완판을 외쳤던 상가들이 지금은 텅텅 비었어요. 상가 투자로 큰돈을 잃은 분들 주변에 정말 많습니다. 이제 동탄 상권에 깊숙이 들어가 볼까요? 동탄에는 여러 상권이 있어요. 동탄역 근처, 호수공원 주변 곳곳에 주상복합 단지들까지. 하지만 대부분 빈 상가로 남아있죠. 분양가가 너무 높아서 수익률이 안 맞아요. 동탄의 상업시설은 2010년대 후반 신도시라는 이유로 분양가가 엄청 높게 책정됐습니다. 그럼에도 계약이 잘 됐죠. 하지만 지금은 임대료를 20% 깎아도 임차인을 못 구해요. 왜냐하면 상권이 생각만큼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김민호 씨는 30대 후반 자영업자예요. 2019년에 동탄 여울공원 근처에서 카페를 열었어요. 직접 상가를 분양받아서 시작했죠. 분양가 8억, 인테리어에 수천만 원을 썼어요. 동탄은 젊은 층이 많고 신도시 특유의 트렌디한 분위기라 카페가 잘 될 거라고 확신했대요. 초반엔 장사가 정말 잘 됐어요. 인스타 감성으로 꾸민 인테리어 덕에 주말에 사람들이 넘쳐났대요. 민호 씨는 이제 인생 폈다며 친구들에게 자랑했어요. 하지만 2022년부터 상황이 달라졌어요. 코로나 여파와 경제 불황으로 손님이 뚝 끊겼어요. 게다가 인근에 저가 커피점이 등장하면서 손님이 줄기 시작했어요. 민호 씨의 카페는 위치가 구석진 편이라 손님들의 발길이 더 줄었습니다. 매출이 반토막 나면서 대출이자 내기도 버거워졌어요. 메뉴를 추가하고 배달 서비스도 시작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결국 2024년 말 가게를 접었습니다. 지금은 겨우 임차인을 구해서 이자 정도만 내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그럼 동탄 부동산의 바닥은 어디일까요? 2025년 들어 동탄 아파트 시장은 거래량이 급격히 줄어들었어요. 대표 단지 전용 84타입이 14억에서 11억으로 3억 낮게 나왔는데도 거래가 안 되고 있죠. 특히 동탄역과 호수공원에서 멀리 떨어진 외곽 아파트들은 고점 대비 20-30% 빠진 가격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2025년 초에 잠깐 늘었지만 6월부터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대출 제한이 강화되면서 급격히 줄었어요. 상업용 부동산은 더 심각해요. 임대료는 2020년 대비 많이 하락했지만 수요는 더 크게 줄면서 공실률이 치솟고 있죠. 상업시설과 지식산업센터 등 비주거용 부동산은 미분양 매물이 넘쳐나고 기존 투자자들까지 매물을 내놓으면서 공급이 폭증했어요. 할인 분양, 분양 혜택을 내걸어도 손님이 없습니다. 분양받은 소유자들은 공실 때문에 이자 내기도 벅찬 상황입니다. 아파트는 그나마 낫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마찬가지로 어렵습니다. 2010년대 이후 입주 물량이 워낙 많았던 데다 투자로 아파트를 산 투자자들이 매물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2026년까지 하락세가 이어질 거라고 전망해요. 정부의 부동산 규제, 공급 과잉, 금리 인상 여파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죠. 동탄은 삼성전자라는 큰 기업이 있지만 상권 활성화가 기대만큼 따라주지 못했어요. 인천 송도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죠. 송도의 공실률은 동탄과 비슷한 수준이고 투자 실패 사례도 많아요.
하지만 동탄은 송도보다 입지면에서 유리합니다. GTX가 부분 개통되면서 서울 접근성이 좋아졌죠. 다만 GTX 효과가 집값에 바로 반영되진 않았어요. 전문가들은 GTX 호재는 이미 가격에 반영됐다고 분석합니다. 오히려 공급 과잉과 금리 인상이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렇다고 동탄에 희망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동탄은 삼성전자, 동탄역, 호수공원 같은 탄탄한 인프라가 있어요. 장기적으로 보면 2027년, 2028년쯤 금리가 안정되고 여러 규제가 해소되면 반등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신중해야 해요. 특히 상가 투자는 정말 위험해요. 동탄에서 상가 투자로 망하고 가게 접고 퇴직금 날린 사례 주변에 널렸어요. 부동산은 주식처럼 자주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선택이 평생을 좌우할 수 있죠. 동탄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꼭 현장에 와서 확인하세요. 공실률, 임대료, 거래량 다 체크해야 해요. 부동산 중개업소 말만 믿지 말고 직접 발로 뛰면서 상권 분위기를 느껴보세요. 동탄은 여전히 매력적인 도시지만 단기 상승을 기대하며 섣불리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동탄 부동산의 현실 생각보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투자로 큰 손실을 본 분들 여러분 주변에도 계실 거예요. 혹시 비슷한 고민이나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알찬 부동산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